천년간의 회계 역사를 차근차근 배우는 여건회계, 역사에서 건진 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영호입니다. 제3편 산업혁명과 철도산업, 그 중에서 제9화 회계가 경영에서 멀어지다. 부제로요, 인식회계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3-9화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화에서도 계속 얘기 드렸는데요. 발생기준이라는 게 현금기준이랑 다르죠. 발생기준을 적용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회계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필요하고요. 이 판단에 따라서 이익과 손실의 규모가 달라지면서 회계 담당자가 의도적으로 조작할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식회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발생기준 회계의 문제점은요. 첫 번째, 이익 계산의 자의성을 따서 분식회계가 생긴다. 두 번째, 이익과 현금의 괴리. 현금주의에서는 현금 숫자가 나오는데 얼마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발생 기준으로 하면은 이익을 계산할 뿐이지 현금이 얼마 있는지는 또 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생 기준이 결국 주주를 위한 회계지 경영을 위한 회계가 아닙니다. 한번 어떤 내용인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분식회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회계 담당자의 판단을 허용하고 그리고 담당자가 악의를 품으면은 분식회계를 할 수 있습니다. 분식회계란 게 뭐냐? 말은 예뻐요. 분, 여기 보면 가루분이에요. 식, 꾸밀식. 이 뜻이 뭐예요? 얼굴에다 화장하는 거죠. 분식하면 가루를 발라갖고 예쁘게 만든다. 그래서 정의는 이렇게 되죠. 실제 재무 상태보다 좋게 또는 나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행위. 또 분식회계와 유사한 용어가 뭐가 있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익 조정이라는 아주 그럴싸한 말이 있습니다. 이익을 좀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영어로도 earnings adjustment라 그러고요. 이런 거를 은어 비슷하게 윈도우 드레싱이라 그럽니다. 영어로요. 윈도우, 창문에 커튼 같은 걸로 해서 예쁘게 만든다. 밖에서 볼 때 안이 제대로 안 보이고 윈도우만 보이잖아요. 이 윈도우만 보고 예쁘다 안 예쁘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최근에는요 말이 세졌습니다. 뭐라 그러냐? 어카운팅 프로드라고 회계 부정 또는 회계 사기라 그럽니다. 분식에는요 아까 좋게 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익을 늘릴 수도 있고요. 이익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분식이라 그럽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역분식했다 이럽니다. 이익을 부풀리게 한다. 왜 부풀릴까요? 투자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부채 비율 같은 걸 맞추려고 또 그럽니다.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융자받으려고 그러는데 뭐 어떤 비율을 얼마 이상 해와라. 할 수 없이 이렇게 한다 그럽니다. 두 번째 큰 이슈가요. 이겁니다. 경영자의 사리사욕. 성과급을 더 받기 위해서 또는 거꾸로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서.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예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인데요. 여기 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런 짓에서요. 고 사장이 분식회계로 꾸려진 영업실적을 토대로 임원진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사기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임직원 성과급 과다지급,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 지급, 법인세 과다납세 등 임원의 불법행위라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면서 고소를 했다. 누굴 고소했어요? 전 사장을, 고재호 사장인데요. 두 번째, 역분식. 왜 이익을 줄이는가? 예. 이익을 늘리는 건 쉽게 이해가 되시죠? 윈도우 드레싱 하려고. 근데 줄이는 이유는요, 그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업 승계를 위해서.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세 문제가 크거든요. 그럼 회사를 규모를 줄일수록 좋죠. 두 번째, 절세를 위해서 세금을 덜 내려고. 이게 이제 대개가 지배주주죠. 두 번째, 경영자도 또 아까처럼 이익을 올리기도 하지만 경영자도 이익을 줄이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뭐냐? 비자금을 만들려고. 그렇죠. 이익을 줄이고 그만큼을 비자금을 쓰려고. 또는 비자금을 은폐하려고. 이 사례를 한번 볼까요? 아주 유명한 분식이 있죠. 다스라는 회사의 역분식이 있습니다. 다스 사장이 법정에서 진술한 거에 따르면은 MB가 분식회계를 지시했다. 나이 드신 분은 다 아는데 MB가 누군지 이명박 대통령의 별명입니다. 다스라는 회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사이드로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정식 주주는 아닌데 법정에서 진술을 이렇게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고 지시를 했느냐?
이익이 너무 많이 나면 현대자동차 관계에서 납품 원가를 낮추려고 하니까 이익을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분식회계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이 있어서 그때부터 분식회계를 했다. 무슨 분식회계 했어요? 이익을 줄이는 분식을 한 겁니다. 이익을 줄이는 방법 굉장히 쉽죠. 뭐예요? 단가를 높이면 되죠. 비용이 많이 나오는 거니까요. 비용을 많이 늘리면은 이익이 줄죠. 이런 상황을 영국에서도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영국에서 1862년 회사법에도 뭐가 있냐면요. 재무제표를 감사해라. 그리고 투자자, 주주에게 보고해라. 이런 게 있었고요. 또 영국 회계사협회도 그 당시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영국 회계사협회가 1854년에 설립되고요. 회계사 자격 인증, 감사 업무의 표준화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감사에는 경영진과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감사하는 사람과 경영진과 서로 유착관계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대로 감사가 될 리가 없죠. 두 번째 이슈인데요. 이익과 현금의 괴리. 이 이슈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경영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요. 발생기준은요. 배당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배당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뜻이 뭐냐? 투자자를 위한 회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과 현금 흐름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투자자를 위한 회계 따로, 경영을 위한 회계가 따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왜? 현금 흐름을 별도로 계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번 사례를 갖고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사례입니다. 우리 8화에서 했죠. A사가 외상을 8월 30일 매입했고 외상 판매는 10월 30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은 20억을 갖다가 이제 이때 지급하고 현금은 30억이 2024년 후에 들어왔습니다. 발생 기준으로 만들면은 2023년에 어떻게 돼요? 30억을 팔았고 원가는 20억이고 그래서 10억이 이익이 생긴 겁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24년에는 뭐예요? 아무 일도 안 한 거죠. 그냥 돈만 들어온 거죠. 그렇지만 현금 흐름으로는 어떻게 돼요? 2023년은 마이너스 20억이라는 현금 흐름이 일어나고요. 2024년은 플러스 30억이라는 것. 즉 2024년에는 현금이 많아요. 2023년은 현금이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경영 환경에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지금 사장님이 경리과장하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 사장이 이제 물어요. 이익 낸 돈이 어딨어? 그러니까 이 경리부장이 뭐라 그래요? 이익은요. 설비 같은 때 막 이렇게 있어서 명료하게 어디 있는지 말하기 힘듭니다. 사장이 또 이래요. 그러면 자네 이익을 지금 배당하려고 그러지 않냐? 그 돈은 어디 있지? 그러니까요. 경리부장이 뭐라 그래요? 이익을 현재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은 은행에서 빌려서 줄라 그럽니다. 사장이 어처구니가 없죠. 이거 배당할 돈이 없어서 은행에 돈을 빌려야 한다면 정말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장으로서는 복통을 칠 얘기입니다. 왜요? A사는 배당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익은 낮지만 현금이 현금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경리과장 말대로 은행융자를 통해서 배당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아까 그 얘기는요. 이나모리 가조라는 책에서 쓴 겁니다. 이나모리 가조는 일본의 경영자인데요. 경영의 신, 현대 사카모토 료마라고 불리고요. 교세라, 또 KDDI를 창립했고요. 일본 항공이 거의 파산 직전으로 갔을 때 일본 정부에서 이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성공적으로 회생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랬고 전 세계 경영자에 많은 영향을 주신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요. 이분은 2022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중앙일보에 이런 부고가 났습니다. 뭐냐? 일본의 살아있는 경영의 신 떠나다. 이렇게요. 현금 베이스 경영의 원칙이라는 걸 이분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나모리 가조의 회계 경영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돈의 움직임에 맞춰서 심플한 경영을 해야 된다. 현금에 착목하여 그것을 베이스로 올바른 경영 판단을 해야 된다. 왜? 회계 자체가 지금 복잡해져서 경영에 도움이 안 된다. 현금을 중시해라. 발생 기준의 한계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흑자도산입니다. Profit Bankruptcy. 흑자도산이죠. 이익은 났어요.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 부족으로 부도가 발생하고 이 부도로 통해서 파산을 하는 그런 걸 흑자도산이라고 합니다.
흑자란 말 무슨 뜻이에요? 흑자와 적자. 과거에는요, 숫자의 마이너스를 어떻게 표시했냐? 빨간색으로 기재했습니다. 손실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적자, 이익은 까만색으로 쓴 흑자. 현대는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는 숫자에도 괄호를 치거나 숫자 앞에 삼각형을 붙입니다. 이것처럼요. 마이너스 30만 원, 삼각형 3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제 9화가 끝났네요. 이제 마지막 3편의 10화 마지막으로 갔습니다. 주제가 뭐냐? 책 한 권이 이렇게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책인가요? 궁금하시죠? 3-10화 봅시다. 세계 경제 흐름을 바꾸는 한 권의 책. 3-10화 재밌겠죠? 마지막 근세를 마무리하면서 이 책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 곧 뵙겠습니다.